우리는 2023년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2022년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보면서 2023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하락론자들의 이야기처럼 2차 폭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하락론자들의 이야기처럼 2차 폭락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망고쌤이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거죠. 시장을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6월이 지나면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 지난주에도 금리하고 아파트 가격의 관계, 유동성하고 관계 이런 거를 저희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인가? 어제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라든지 고용 관련 지표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오면서 예상보다 이거 좀 생각보다 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이렇게 계속 다이렉트로 내려갈 거다, 다이렉트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안 한다니까요. 항상 내려가도 그냥 안 내려가고 올라가도 그냥 안 올라가고 항상 이런다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방향으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만들지 않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게 금리를 안 내린다, 뭐 내린다 이렇게 양방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렇고요. 어쨌든 금리는 뭐 연말 되면 많이 내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좋은 그게 되겠죠. 정말 놀랍게도 유동성이랑 부동산 가격은 같이 가더라. 우리나라 특히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잠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쌤은 실거래가 지수를 많이 보는데 실거래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거래가 지수 보시면 이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9월,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10월 이제 추석 지나면서 좀 안 좋았잖아, 그죠? 안 좋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까지 쭉 처지다가 1월에 이제 돌아서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지수는 지금 3월 15일인데 이제 1월 달께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느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금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있었죠. 그래서 12월 말에 말씀드렸던 게 12월 상순에는 하락 거래가 많이 나왔지만 12월 하순부터 상승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1월부터는 상승 거래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월 달도 데이터가 막 쌓이고 있어요. 2월 달 실거래 가지고 하는 거니까 2월 달 실거래가 3월 말일이 돼야지 대부분 집계가 되는데,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이 있단 말이에요. 설 전하고 설 후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월 달도 거래량이 조금 안 따라오는 듯 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이제 설 지나고 거래한 것들이 신고된 것들이 따다닥 등록이 되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거죠.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1월 달은 반등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KB나 한국감정원은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B하고 한국감정원은 지금도 11월이나 12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뭐 한국 부동산 쪽 자료도 조금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죠. 이제 12월 분위기를 하다가 이제 1월 분위기를 서서히 이제 KB하고 한국감정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최소 2달, 거의 3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분위기 가지고 지금 뭐 무슨 영향 때문에 집이 내린다, 뭐 무슨 영향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자꾸 보면은 떠들고 있다. 자, 그래서 실거래 지수는 1월 달인데 그러면 2월하고 3월은 어떤 분위기일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또 망고쌤이 만든 게 있죠. 이 자료인데요. 이거 실거래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직전 달에 거래된 거 대비해서 이번 달에 거래된 게 올라서 거래가 됐냐, 내려서 거래가 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면은 2월 달은 거의 제로, 1월 달은 좀 좋았는데 제로였고 다시 반등하면서 이제 3월 달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2월 달 초에 거래된 것들이 많지 않은데 2월 말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지금 막 등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보치죠, 속보치. 확정치는 아니고
그래서 2월 달을 보면 재밌는 거는 2월 보면은 딱 0.00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거래된 거 직전 거래된 거 대비해서 거의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보면 상승 거래가 286개고 하락 거래가 304개란 말이죠. 하락 거래가 더 많죠. 하락 거래가 더 많은데 똑같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락은 조금 낮춰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은 하락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찍게 된 게 많지는 않지만 0.01로 다시 돌아섰어요. 3월달도 마찬가지로 상승 거래는 35개고 서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락 거래는 39개인데 0.1% 올랐다는 걸로 봐서 상승 거래가 일어난 거는 폭이 하락 거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3월 달에 좀 더 커졌습니다. 자, 2월 달에는 서울보다 훨씬 경기도가 분위기가 좋았나 봅니다. 인천도 한번 볼게요. 인천 2월 달 0.4, 0.4면 많이 오르는 거로 했죠. 여기 보시면 확 올라왔잖아요, 끝에. 예, 그죠? 0.4. 그리고 상승 거래도 하락 거래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어디,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대구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상승해서 거래가 됐는데 그 상승 거래하고 하락 거래 차이, 개수 차이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상승 거래는 지난달보다 많이 올라서 거래가 됐고 하락 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서 거래가 된 걸로 보인다. 부산도 지난달 2월달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고 그 다음에 울산 요즘에 이야기가 많던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0.4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0.1,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죠. 보시면 여기 99.9, 그래서 전북은 하락 거래가 많았고 상승률도 마이너스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제주도가 많이 올랐단 말이지. 물론 거래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3.4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게 무슨 일이지?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충청남도 0.6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분위기가 2월달에 되게 좋았다니까. 충청북도 그죠? 0.9 분위기가 좋았다니까요. 강원도 자 0.01 강원도는 조금 주춤했고요. 경상남도 0.5 경상북도 0.4 물론 집계가 아직 다 된 건 아닙니다. 광주 0.1 전체적으로 보면 2월달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광주도 보세요. 여기 3월달 훅 올라가는 거 봐라. 물론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자, 서울 거래량을 또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인데 제일 끝에 이게 이제 1월달인데 1월달이 좀 올라가서 거래가 됐어요. 그죠? 올라가서 거래됐고 2월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되는데 거의 1월달을 따라갔다. 그래서 1월달이 2,599건이고 2월달이 2,182건인데 거의 1월달 수준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설도 있고 연휴도 길었잖아요. 날짜도 이틀 짧은데 그렇다. 전체적으로 보면 12월에 바닥을 찍고 1월 좀 상승폭이 컸고 2월은 거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3월달은 어떻게 될지 데이터가 좀 더 집계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2023년하고 데칼코마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달, 1월달에 왠지 2024년은 데칼코마니 같아 보인다. 2023년하고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가 더 시장이 강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떨어진다. 뭐 거래가 없다. 수요가 없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다 이거지. 수요도 없고 거래도 없고 매물도 늘어나고 다 알겠다 이거지.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왜 안 떨어지냐 이거죠. 왜 안 떨어지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냐 안 떨어지고 있냐 이건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집도 너무 비싸고 소득 대비해도 너무 비싸고 거래량도 없고 집도 안 사고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공급 사이드도 봐야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사이드도 마찬가지죠. 그 가격에는 팔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 수요는 유효 수요가 있다고 그랬죠. 유효 수요는 돈도 있고 집도 사고 싶은 그런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하면 강남의 대기 수요자이긴 한데 근데 너 강남 살 돈 있어? 대부분 없어. 강남에 살고 싶고 강남을 살 만한 능력도 돼. 그런 사람들을 유효 수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효 수요가 적다. 자꾸 이러는데
자, 그럼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냐? 그들의 말대로 아니라는 거죠. 유효 공급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는 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효 공급도 없어. 그래서 호가차가 벌어져 가지고 값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건데 파는 사람이 급하냐? 사는 사람이 급하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둘 다 급하지 않다. 그래서 거래량도 적고 서로 값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가 없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옛날처럼 가격이 딱 맞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가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발전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살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고요. 수요 쪽에서 보면 공급 쪽에서 보면은 팔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마음이 생기는 가격도 아니고 팔 마음이 생기는 가격도 아닌데 팔 사람도 급하지 않고 살 사람도 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서서히 급하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세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